하니까 말하자면 복숭아하고 밀가루 풀하고 사이에 영양의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죠. 가지를 보관할 때엔 뽕나무재에 넣어두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재의 살균력을 이용한 것이며 생전복을 참기름에 넣는 건 공기를 차단시켜 전복을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비닐하우스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겨울철에 채소를 길러 먹는 방법이 소개돼 있다. 겨울에도 야채와 과일을 즐기기 위한 지혜가 발달돼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 음식 디미방에는 146가지의 그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과 또 생활의 지혜까지 아주 꼼꼼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한 없는 게 없는, 지금으로 치자면 음식 백과사전인 셈이죠. 이 책에는 이 음식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아주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이 음식에 관해서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자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음식을 아주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이 정리를 해놓은 사람은 330년 전에 이 안동 지방에서 살았던 양반댁 만화님이십니다. 정부인 장 씨입니다. 이 정부인 장 씨가 누구였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요리책을 남긴 것일까요? 정부인 장 씨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11월에 이 문화의 인물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또 2년 전에 이문열의 소설 선택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인 장 씨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이문열 씨를 찾았다. 소설 선택엔 정부인 장 씨의 삶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쓰여져 있다. 정부인 장 씨 같은 경우에는 제게 직계 13대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선택의 주인공으로 정부인을 선택한 것은 제 사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고 이 할머니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삶이 우리가 흔히 현모양처로 대변되는 어떤 가정적인 성취도 충분히 이루었고 아울러 사회적인 어떤 사회성도 아주 이조의 어떤 여인 못지않게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대의 한 이상적인 전형이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문열 씨가 소설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정부인 장 씨 실기. 숙종 때 2조 판서까지 지냈던 가람 이현일이 어머니인 정부인 장 씨의 80평생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실기에 의하면 정부인 장 씨가 태어난 곳은 안동 서후면 금계리. 그런 고택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던 해인 1598년 안동 장 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 장씨 정부인 그분 일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석회선 이제 되신 분인데 안동 장 씨 족보에 의하면 정부인 장 씨는 경당 장흥효의 무남동녀다. 네, 그분이에요. 경당 장흥효는 조선 중기의 대학자로 집 가까이 광풍정이란 정자를 지어놓고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냈던 인물이다. 관직도 마다한 채 평생을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는 데만 전념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당 장흥효가 35살 되던 해 뒤늦게 얻은 자식이 정부인 장 씨다. 장 씨는 자연스레 학문을 접하기도 했고 그 수준도 높았다. 전가보첩은 장 씨가 10여 세에 쓴 시를 수로 놓아 모아놓은 것으로
이 시를 통해 장 씨의 학문적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장 씨의 시엔 조선시대 여느 여류 시인들의 서정적인 시와는 다른 성리학의 사상이 흐르고 있다. 장씨 부인의 우리가 그 시작품은 바로 이런 그 퇴계의 그 심학의 그 주류적인 맥락 속에서 자질이 영특한 이 장씨 부인의 아주 이런 10여 세의 그 이런 나이에 이미 그런 심학에 대한 일정 지성적 자각하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문학사적으로 또는 사상사적으로 유의하게 되는 겁니다. 낙문서는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실기에 의하면 정부인 장 씨는 소학과 중국의 역사서인 19사략을 공부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때로부터 소학과 19사략 등을 배워서 잘 당시에 보통 여자들은 그 소학 정도를 배웠을 것이고 또 그 뒷사람들은 그 여사서라고 불리는 그 여자용의 그 교과서만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인 장 씨는 그 소학은 가장 그 기본일 뿐 아니라 그 소학 위에 있는 그 사소경 그리고 그 현실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 현실 경험인 그 역사책, 중국의 그 19사라고 불리는 역사책을 거의 전체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여 세 전후에 남아있는 그 시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그 저술들입니다. 즉, 그 중국의 고사와 이 전으로 관통이 되는 그러한 저술들입니다. 정부인 장 씨는 글씨도 능했다고 한다. 지금은 초서체로 쓴 학발시만이 남아있는데 당대 최고의 명필가인 청풍자와의 일화가 있다. 그래서 하루는 청풍작에서 친구분한테 노는 겸에 아마 찾아갔겠죠. 찾아가서 여러 가지 고담 정론을 여러 가지 참 높은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글씨에 미쳐서 경당께서는 이 사람아 내한테 오는 글씨 하나 남기고 가게 해서 글씨를 쓰십니다. 쓰시고 난 다음에 그래 아버지 경당은 당신 딸이 외동딸이 쓴 글씨를 보입니다. 보이고 청풍자는 처음 그 글씨를 보더니만 이게 과연 우리나라 사람은 글씨가 이렇게 잘 쓴 글씨가 있나. 그래서 이거는 이 글씨는 우리 조선 사람의 글씨와 그 유를 달리한다. 내가 처음 볼 적에는 이게 어느 중국의 대가 글씨인 줄 알았다. 조선시대 서화가들을 소개한 책인 근역 서화징에 의하면 장 씨는 그림 실력도 뛰어났다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그림은 10살 즈음에 그렸다는 호랑이 그림으로 사실적이고도 힘이 있다. 이렇게 학문적인 소양과 재능을 갖췄기에 정부인 장 씨는 체계적인 요리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 음식 디미방이 나오기 전에 요리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수은잡방이라는 요리책입니다. 음식 디미방보다 100여 년 전인 1540년 김수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또 이 책은 도문대작이라는 책으로서 1611년 허균이 바닷가로 귀양 가서 거친 음식을 먹게 되자 예전에 먹었던 좋은 음식을 생각하면서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들은 모두 한문으로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